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운명, 민주당 정권의 운명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요. 지금 이 얼개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결과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세계 질서가 지금 새로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번에 가자지구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세계적 이벤트가 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주인공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계 각국의 주요 정상들은 엑스트라들이죠. 그 이제 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 그런 정도였었죠. 가자 지구에 평화가 왔다라고 평화 선언을 할 때 그때 많은 나라 정상들이 거기 와 있지 않았습니까? 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역할에 어쨌거나 싫든 좋든 박수를 치는 게 지금 세계적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의하지 않고 그 노선에 따라가지 않는 것은 중국하고 러시아 정도입니다. 나머지는요 전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도 모디 총리까지도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손을 잡았죠.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로부터 기름을 수입하지 않겠다 뭐 이런 약속도 했다라고 하는데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아무튼 미국의 거대한 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한국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은 다른 이야기 이제 생략하고 바로 한국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를 놓고 지금 한국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과 처음 만났을 때 백악관 왔을 때 환대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축사 대접을 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이거 이상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극진하게 환대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습니다. 그 후에 직접 회담을 하고 이재명이가 떠날 때 누가 나왔습니까? 아무도 안 나왔어. 웬 여성 한 명이 나와서 이재명 보고 꺼져 이런 식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 회담은 완전 결렬이 됐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 후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 시점에서 장기판으로 치면 뛰고 있는 말이 어떤 건지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뉴스들이 이런 거거든. 미국 재무, 한국과 무역 협상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트럼프 에이펙 참석한다. 요건 이제 팩트 뉴스로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 밑에 조선비저 4대 그룹 총수 손정희 초청으로 소프트뱅크 회장이죠. 자,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마라마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골프를 친다 그러죠. 이것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원래 골프를 친다 그러면 그 대상이 이재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정상적이라면은. 그런데 이재명 패싱하고 4대 그룹 총수, 삼성, SK, 현대, LG 등등입니다. 이 그룹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친다. 이건 비상한 상황이고요. 어떤 의미심장한 뭔가를 이야기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이런 것들. 트럼프 한국 3,500억 달러 선불 합의 또 일방 주장했다. 이게 진심이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한국을 향해서 던진 3,500억 달러. 다른 나라에는 이런 걸 하지 않고 오직 한국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요. 이건 완벽하게 이재명 하나만을 잡기 위한 카드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일본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EU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EU는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논란이 안 되고 있어요. EU는. 그런데 일본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5,500억 달러를 현찰로 업프론트 현금으로 낸다라는 것은 일본이 많은 달러를 갖고 있다고 그래도 약 한 1조 3, 4천억 달러 정도 갖고 있으니까 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긴 해요. 일본은. 그렇지만 일본도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5,500억 달러를 일시에 선불로 낸다라는 것은 선금으로 낸다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그 여론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한국하고는 상황이 다르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3,500억 달러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지. 왜 없어 돈이 그만큼.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초 사실도 모르고 한국을 향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같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해도요. 그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저러는 것은 아니고 그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미국의 재정 부채라든가 재정 문제라든가 무역 역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그렇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순수한
미국인으로서 볼 때 미국적 애국심의 발로다. 마가의 정신이 그렇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아메리카 포스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3,500억 달러라는 액수가 한국이 부담하기 어려운 액수긴 하지만 일본의 절반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5,500억, 한국은 3,000억 정도, 3,500억 정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주면 받겠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주면 받는다. 이거는 뭐 명확해요. 그런데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 우리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저거는. 그런데도 왜 이렇게 큰 금액을 불렀을까? 이거는 이재명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미국의 이익 하나 그리고 이재명을 압박한다. 이재명을 압박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는 레짐 체인지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이 직접 나섰어요. 중남미 국가들 중에 레짐 체인지 한 나라가 많습니다. 파나마, 뭐 니카라과 등등 해서 한 5나라 되거든. 한국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마구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간에 거래를 했는데 3,500억 달러를 니들이 먼저 이야기했다. 내가 먼저 3,500억 달러를 끄집어낸 게 아니다. 니들이 먼저 3,500억 달러 투자한다 그랬다. 뭐 그래서 그 과정이 있습니다만 뭐 몇몇 과정을 거쳐서 현찰이 된 겁니다. 현금이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진심이에요. 이거 3,500억 달러. 이제 이거를 장기로 치면 제가 아까 비유도 장기로 했습니다만 이재명이가 장기로 치면 말을 썼다니까요. 딱 어디 둔 거야. 그걸 일수불태야 물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재명이가 거짓말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앞에 세워놓고 농락을 했다 그럴까 우롱을 했다 그럴까 이런 상황이 빚어졌죠. 서로 만나가지고 피스메이커가 어떠니 하면서 알랑방구를 끼긴 했죠. 트럼프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첨하고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기분 좋게 해준 측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카드를 이재명이가 쥐어주지 못한 거야. 한다 그래 놓고 안 하는 것처럼 된 겁니다. 그래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극대노 상황이다. 이재명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압박을 하는 여러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고요. 숙청인가 혁명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본심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한미연합사 주한 미 공군 사령관 한미연합사에서 공군에 대해서는 더 퍼스트 원인데요. 1번인데요. 이 양반이 우리 외교부에 대해서 항의 서한을 보냈죠. 왜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로 들어왔느냐. 이거 엄청나게 중대한 문제거든. 이거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이 서한이 들어간 게 약 한 2주 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2주 동안은 그게 알려지지 않고 오프 더 레코드 상태로 있었거든. 아마 이재명과 이 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그거 보고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거는 이미 공군사령관의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국무부 장관 그리고 전 정부 장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거든. 그게 바로. 이 본격적으로 압박 들어가는 겁니다. 특검을 향한 압박입니까? 물론 특검도 압박하지. 잭 스미스를 압박하죠. 그렇지만 특검보다도 이재명을 향한 압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북 송금건도 불거질 수 있고 이재명의 친중 행각 이런 것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미국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행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 어떤 문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전달이 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재명이 어떻게든 이 난국을 자기 나름으로는 돌파해 보려고 하는 거죠. 다른 건 다 됐어요. 국내적으로는 모든 게 다 완벽해. 한국 안의 문제만 놓고 보면 완벽 그 자체입니다. 정권은 완전히 혁명에 성공한 듯이 다 잡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항 세력이 있지만 뭐 큰 의미가 없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언론도 한쪽으로 싹 쏠려 있고 그리고 자기에게 적대적인 언론이라고 하는 뭐 주요 언론들도 일부 있지만 겁을 내는지 제대로 까지를 못해요. 전부 고수준이야. 국회는 뭐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고 사법부도 뭐 거의 뭐 완전히 갖고 놀고 있고 그리고 뭐 수사기관들도 전부 이쪽으로 다 이제 몰아붙였죠. 뭐 그러니까 겁날 게 없는 거야. 여기는 오직 하나 딱 하나 안 된 게 있다면 이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여기서 지금 큰 사달이 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재명 뒤에는 설사 중국이 있다 손 치더라도요. 미국이 이렇게 나서면은 중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국도 자기 코가 석자야. 시진핑은 지 살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도와준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도 이제 가만 보니까 중국도 큰 힘이 안 될 것 같거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백기투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아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다고 자신의 기본 입장, 그 전략을 철회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조만간 엄청나게 재밌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지금 벌써 군사작전 실시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것을 제가 다 정리해 놨는데요.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글씨, 눈이 좀 피곤하실 수도 있겠는데, 언론사 헤드라인만 제가 끌고 왔습니다. 그 내용은 안 봐도 돼요. 헤드라인만 봐도 충분합니다. 자, 김영범 정책실장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분이 그동안 전면에는 안 났었거든. 위성락이라든가 여기 우리나라 주무장관들이 지금 왔다 갔다 했죠. 미국을. 근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 관세 협상에 있어서 제일 큰 어떤 그 군안을 갖고 있는 인물은요. 이재명 다음으로 요 김영범입니다. 김영범. 이 사람이 이제 직접 나서더라고. 정책실장이거든요. 미국의 열을 내 어떤 결과 언급에 나쁘지 않은 사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은 말일 뿐이야.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그널을 준 게 없어요. 그 희망적 시그널을 안 줬다니까.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그 경주 APEC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게 베선트 미 재무장관 말이거든요. 열흘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요거는 이거를 일방적으로 내 눈에 물대기식으로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어떠한 좋은 사인도 주지 않았어요. 3,500억 달러를 어떻게 깎아주겠다라든가 현찰이 아니라도 좋다라든가 이런 언지를 워싱턴에서 내지 않았거든. 자, 위성락, 미국 통화스와프론이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진전이 없다. 이게 사실 진짜죠. 현 시점에서는. 파국, 파탄, 파멸, 파투 이런 식이죠. 난리 났습니다. 이재명이 이제 완전 코너에 몰렸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반미주의자들을 끌고 모아서 투쟁을 합니까? 트럼프 대통령 상대로, 미국 상대로. 그러면 이제 판이 이제 이렇게 열리는 거죠. 오히려 오케이 땡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로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쯤 되면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지금 보수 진영 혹은 국민의힘 쪽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재명 타도를 위한 목소리를 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연준은 아닌 재무부 통화스와프 한미 관세 협상 돌파구는 자, 보통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여기하고 이제 그런 걸 많이 합니다만 재무부와도 이게 가능하긴 하죠. 그렇지만 현재 돌파구가 없습니다. 온갖 꼼수를 지금 짜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한 방이 되지 않으니까 쪼개서 하는 방법 그리고 우회하는 방법 빌려서 누가 보정 쓰고 어쩌고 저쩌고 온갖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 관세 협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이재명은 아마 레짐 체인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거는 다른 나라는 그걸 못하지만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일단 한미연합사령부가 있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그리고 한국의 경제를 완전히 틀어질 수 있는 그런 힘이 또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을 상대로 이렇게 그동안 많은 흑자를 냈는데 한국의 주요한 대기업들, 기업들은요. 미국이 외면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도 난리 나요. 그래서 경제 전체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라도 한국 안에서 바로 이재명 안 된다, 이재명 아웃, 이재명 끌어내리자 이 여론이 엄청나게 크게 터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한국협상단 예산국 찾는다. 아래현식 통화스와프 일각에서 거론. 여위에는요. 유승락이가 통화스와프론이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진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오거든. 그렇지만 이런 뉴스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끝난 게임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너절하게 지금 늘어놓는 겁니다. 뭔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
하는 그런 어떤 효과는 있겠지만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 원화는요,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스와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돈이 나름대로 가질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 한국 원화는 국제시장에서 결제 수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해준다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한국에 베푸는 거예요, 그냥. 어쨌거나 그런데 3,500억 달러를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근데 주려고 하면은 통화 스와프를 무제한으로 해주면 주겠다라고 조건을 걸은 것 같아, 한국 측에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허용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게 이재명이다. 여기서 조금만 더 밀어버리면 그냥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르헨도 말이죠. 통화 스와프를 했지만 큰 돈이 아니었었어요. 200억 달러 그 정도 수준인데 그거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1,000억 달러 정도 되어야 한다. 근데 미국이 1,000억 달러 그렇게 안 해주거든. 일본하고는 일본도 기축통화로 분류가 됩니다. 완전한 기축통화라기보다는 준기축통화라 그러죠. 일본 엔화로요 결제되는 데도 많아요. 결제율이 꽤 높습니다. 일본 엔화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간 통화 스와프가 돼도 한국하고는 어렵다라는 게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IMF 이후에 들었었던 정권들 중에 그래서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었죠. 그때도 금액이 250억 달러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크지 않았어요. 자, 대통령실 트럼프 29일에서 30일 방한 예상 한미회담도 그 시기에 열린다. 이것도 말이죠. 그들의 희망 회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에이펙 이전에 벌써 여기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에이펙이 31일, 11월 1일이거든요. 그럼 29, 31일은 벌써 이틀 전에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그런데 백악관에서 발표해야 진짜입니다. 한국에서 발표는 믿을 수가 없어. 백악관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 한미회담에 대한 응질도 미국에서는 안 나오고 있거든. 그럼 이것도 뭡니까? 그들의 희망 고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자, 구윤철 3,500억 불 조기 선납이 미국의 입장이다. 확고하다.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3,500억 달러를 넣고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설득 불확실하다. 벌써 이런 이야기들이 위성락에게서도 나오고 구윤철 장관에게서도 나오잖아요. 벌써. 예, 이거 아마 해법이 없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좋아, 내가 봐줄게. 3,500달러 안 내도 돼. 이렇게 할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해드리면요. 한국협상건물살 3,500억 불 스와프 묘수가 없다. 이건 진짜고요. 묘수가 없습니다. 그냥 들이대는 것밖에 없어요. 버티거나 들이대거나 반미 외치면서 트럼프하고 한판 붙거나 그런 것밖에 없어 답이. 통화 스와프는 연준 몫이다. 트럼프는 또 선불 주장. 김영범 미국 양보했으면 좋겠는데 양보 안 하고 있거든. 외환 역량 이해는 한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이 외환 보유고도 적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 상황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막 치솟습니다. 조만간 1,500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미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던지면서 설득을 하려고 하지만 그냥 오불관언입니다. 장관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통하는 것 같아. 장관들끼리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게 보고가 들어가면 샤람 마우스가 되는 겁니다. 끽소리를 뭐 하는 거예요, 전부. 자, 화폐 막교환은 어렵다. 우리나라 제가 설명해 드렸죠. 기축통화, 중기축통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회 방법을 쥐어짜는 중인데 그 우회 방법이라는 게 돈을 주겠다. 그런데 그 돈을 우리가 직접 3,500달러를 만들 수 없으니까 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좀 빌리자. 그 대신에 우리나라 정부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보증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이제 그거를 미국에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건데 글쎄요. 그런 방법을 미국 대통령이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이들도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자, 구윤철, 위성락도 서로 이야기가 좀 다르고 그렇잖아요. 미국 설득 불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재명에게 지금 데드라인을 걸어놓고 있는 겁니다. 너 끝났어를 이미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3,500억 달러라고 하는 이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을 줬죠. 이걸 네가 갖고 오면은 그럴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다른 방식으로 또 다룰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그야말로 이제 원래 생각했던 레짐 체인지를 아마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행보를 벌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만에 하나 기적같이 진짜 3,500억 달러를 해결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난리가 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재명은 국내에서 지가 그랬잖아요. 탄핵당할 것이다라고. 한국 안에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1년 안에 그냥 끝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도 끝나고 저렇게 가도 끝나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두 가지입니다.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세계 질서를 새로 구축하는 건데 그 세계 질서 구축하는 방안에 그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 중에 한국 이슈도 거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동시에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재명은 사실상 바둑으로 치면 장기로 치면 거의 그냥 뭐 손들기 직전이죠. 예. 장군 지금 딱 받아놓고 멍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